리테일을 다시 말하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의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안 배경, 운영 전략, 세부 전략, 기대 효과 순입니다. 이지스 자산운용 투자 유형의 15%를 차지하는 리테일 산업은 현재 위기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제안할 리테일 시장에 대한 아이디어는 15%의 새로운 가능성입니다. 프로젝트의 제안 배경은 오프라인 시장은 가격과 기회비용 등의 이유로 급격하게 온라인 소비 트렌드로 변화해가고 있으며 최근 불어닥친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소비 비중이 급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라 오프라인 중심의 리테일 시장이 급격히 몰락하였으며 그중 특히 생활 밀접형 리테일 시장인 대형마트가 우측표와 같이 폐점 점포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테일 시장 마트의 위기에 해외에서는 마이크로 풀피먼트 센터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단순 창고가 아닌 판매 상품의 적재부터 재고 관리, 출하, 배송까지 일련의 물류 프로세스를 도심 내 소규모 공간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MFC 1호점이 강남에 도입되었으며 마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유통 3사가 이커머스 사업을 위해 도심 물류 거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전문 이커머스 시설인 쿠팡 등에 밀려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우측 거래 사례표와 같이 리테일 시장 마트는 폐점하고 주택, 오피스 등의 개발 사업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현재 현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분석한 상황을 종합해보자면 온라인화, 코로나의 이유로 오프라인 리테일 분야는 하락세를 겪고 있으며 그중 생활 밀접형 시장인 대형마트의 경우 변화의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커머스의 등장으로 물건을 직접 가서 살 필요가 없게 된 지금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한 대형마트를 저희 프로젝트의 대상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런 마트에서도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특히 대형마트는 사람들이 물건을 직접 사고 가져오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평면 계획상 유휴 공간이 많이 존재합니다. 둘째, 불필요한 상점이나 편의시설이 많기 때문에 이 공간 역시 다른 공간으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주차장이 법정 계획보다 3배 이상 많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차장 역시 다른 공간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많은 유휴 공간에 대한 활용이 가능한 대형마트를 리모델링하여 이지스의 자산 가치를 제고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대형마트 중 도심지에 위치하면서 폐점이 유력한 마트를 대상지로 삼았습니다. 도심지 대형마트의 경우 왕복 6차선 대로변에 면하고 있으며 반경 3km 이내에 10만 명 이상이 거주하기 때문에 라스트마일 시스템 및 퀵커머스 시스템 도입에 용이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소비자가 원하는 공간이 되지 못하는 대형마트를 그들의 장점을 활용하여 퀵커머스가 결합된 도시명 물류창고를 기존의 마트의 유휴 공간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전략으로는 첫째, 대형마트의 공간 구성 비율을 기존의 마트, 주차장, 기타 공간에서 물류 창고를 추가하여 새로운 공간 구성 비율을 제한하며 둘째, 법적 기준에 맞게 주차장을 최소한으로 할당하고 주차장을 물류 창고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셋째, 대형마트보다 평당 임대료가 높은 물류 창고로 전환하여 수익성을 극대화하며 마지막으로 기존의 공간에서 간단한 공간 구획 변경으로 새로운 임대 수익을 큰 위험 부담 없이 창출할 수 있게 합니다. 저희가 도입하려는 물류 창고의 타겟은 도심지에 물류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대형 유통업체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물류 거점이 존재하지 않은 소규모 및 스타트 업체가 대상이며 현재 이러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물류 창고 도입 시 실제 5번 영업시설군에서 산업 등의 시설군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가 아닌 건축 허가 대상입니다. 둘째, 법정 주차 대수에 초과되는 부분은 이타 용도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셋째, 주차 대수의 산정은 기존의 판매시설 플러스 물류창고의 면적을 합쳐서 새로이 산정하고요. 마지막으로 넷째, 승강기 대수의 경우는 승강기 법에 따라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승강기가 없어도 됩니다. 주차장 공간을 물류센터로 용도 변경할 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둥 간격입니다. 기본적으로 대형마트는 물류를 적재하고 상품을 진열하기 위해 약 11m의 넓은 기둥 간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류 창고로도 구조 변경 없이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둘째, 천정고가 2.4m인 주차장의 경우 대형 물류 창고가 들어가기에는 낮을 수 있으나 저희가 도입하려는 마이크로 풀필먼트 공간으로 활용하기에 충분합니다.
셋째, 하역 동선과 이용객의 동선이 겹치지 않게 하여 혼잡함을 방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구체적인 공간 구성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마트는 지하 1층과 1층 두 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퀵커머스를 도입한다면 신선식품을 제외한 비교를 위한 소량만 진열하면 되기 때문에 물품의 많은 적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적재 면적을 삭제해 마트를 한 개 층으로 줄여 지하 1층에 모든 제품군을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마트의 1층에는 보통 식품류가 아닌 옷, 화장품, 스포츠 코너 등이 입점해 있는데요. 저희는 활성화가 되지 않는 이 공간에 대해 과감히 기존 매장 크기를 줄여 지하 1층에 넣고 1층을 퀵커머스를 위한 도시명 물류창고로 전환하였습니다. 보시는 그림과 같습니다. 또한 하역장의 면적을 추가로 늘려 퀵커머스 서비스용 오토바이 및 소형 트럭 주차 공간을 배치해 빠른 운반 및 배송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존 마트의 2층에는 유동인구 확보를 위해 상점 외에도 문화센터와 키즈 카페 등의 편의시설들이 일률적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요. 코로나 상황 및 온라인 소비 패턴으로 인해 불필요 시설로 전락한 이 공간을 줄이고 저희는 주차 공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마트는 많은 주차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대개 약 75%의 공간이 주차 공간이고 과거에는 방문객을 위해 많은 주차 대수의 확보가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시장이 활성화된 지금 사람들은 더 이상 물건을 싣기 위해 자동차를 가져가지 않아도 됩니다. 마트에서 산 물품을 30분 내에 배송시켜주는 퀵커머스를 도입 시 적어질 주차 수요를 반영하여 법정 대수의 불필요한 주차 공간을 축소하였으며 현재는 약 358대로 법정 주차 대수 132대의 3배가량이 공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층부터 5층까지 배치되어 있던 기존 주차 면적을 2, 3층에 총 202대가 들어가도록 줄여 앞으로 변화될 마트의 주차 수요에 대응하고자 했습니다. 그리하여 남는 상층부 공간은 퀵커머스를 위한 마이크로 풀피먼트 센터를 조성하였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앞으로의 마트의 변화에 대응해 불필요한 면적을 줄이고 물류에서 임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공간 구성 방식으로는 마트의 면적과 주차장의 면적 약 40%를 축소하여 연면적의 절반 수준인 물류창고 면적 3,400평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간단한 사업성 검토에 대해 말씀드리면 서울 외곽 도심지에 위치한 마트의 평균 임대료 수익료인 평당 25,000원을 대입하였고 전환후 물류센터 임대료 역시 인천 도심 인근의 라스트 마일 물류창고 임대료를 참고하였으며 평당 35,000원 정도를 대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대 수익이 약 30% 정도 인상할 수 있다고 평가했으며 기타 비용들은 대략적으로 계산했을 때 4, 5년 정도 끌고 간다면 매력적인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물론 저희가 비전공자다 보니 벗어나는 항목도 있을 수 있지만 아이디어 공모전인 만큼 대략적인 수익률 확보를 위한 노력 정도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분석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업계 쇠퇴로 대형마트는 폐점 후 이타 용도로 개발되는 추세지만 용적률 차이가 크지 않거나 부지의 용도가 적합하지 않는 등 타용도 개발이 제한적인 경우도 존재합니다. 제안드리는 저희의 계획은 도심지 대형마트라면 어디든 적용 가능한 프로토타입입니다. 또한 현재 리테일 시장을 없애며 기존 종사자와의 마찰이 극심해지고 있는 지금 기존 종사자와 유통 쪽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퀵커머스 업체와의 상생 효과를 통해 사회의 새로운 이로운 방향으로의 긍정적 방향을 제안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의 제안은 이지스 자산운용과의 시너지를 위해 철저히 ESG 경영 철학에 부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했는데요. 특히 기존의 건물을 재개발하는 것이 아닌 리모델링 방식을 사용해 환경에 적은 영향을 끼치고자 했으며 현재 사회의 흐름이 요구하는 방향에 맞추어 재편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과거의 자산운용사는 수익률에 매진해왔지만 본 제안은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에 대한 고민을 담고자 했으며 이는 이지스가 추구하는 방향과 맞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의 제안은 15% 리테일의 가능성과 3% 물류의 전문성을 결합하여 사회의 이로운 리테일 트렌드를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럼 8번째 발표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역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속과 함께 성함 그리고 질문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지스타 파트너스 임태희입니다.
그러면은 하시고자 하려는 그 사업이 네. 그 부동산 개발이신 건가요? 아니면 그 사이트를 확보한 이후에 풀필먼트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건가요? 부동산 개발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자산운용이 가지고 있는 마트가 이제 리테일 업계의 침체로 인해서 이게 이제 임대료 수익에 대한 문제, 그리고 유통업계가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데한 문제가 발생해서 사실 최근 저희가 뉴스를 본 바로는 이지스 자산운용이 그 대림 산업에 3,500억 주고 마트 3개를 매각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는 리테일 시장에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러면 마트가 이제 더 이상 오프라인 시장이 유효하지 않다면 그 공간을 다른 공간의 임대 수익 방식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그것을 임대 수익화한다면 저희는 수익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소속과 성함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GS 미래사업팀 강원철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세하게 여러 가지 방안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대형 마트나 대형 리테일 매장에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다 쳐내고 전부 다 가급적이면 많은 공간을 물류센터로 확보하자,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로 확보하자는 아이디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기획들이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네. 어떤 이런 특정 사이트는 여기는 문화센터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내지는 매장에 뭐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주차도 심지어 필요 없으니까 다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로, 그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 내지는 뭐 요 사이트는 뭐 여전히 뭐 매장에도 고객들이 많고 하니까 요거는 놔두고, 이런 식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시는 건지, 어떤 그에 대한 모델에 대한 여기저기 리플리케이트 가능한 그런 모델로 생각하시는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네, 저희가 생각한 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니라 도심지 대형마트면 어디든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이유의 근거는 물론 저희가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 답사에 한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찾아본 그 자료와 분석에 의하면 주차 공간이 일단 과거에 산정한 주차 기준으로 과도하게 많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공간은 대부분의 대형마트가 남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간을 무작정 다 줄이고 풀필먼트 센터로 바꿔야 된다가 보다는 기존의 마트 공간은 약간의 쇼룸처럼 유지를 할 수 있되, 빈 공간에 대해서, 그리고 공간을 조금 축소할 수 있는 공간의 나머지 공간을 이제 유통 물류의 센터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핵심이었고요. 사실 이 프로젝트를 처음 기안했을 때는 왜 유통산업이 다른 산업으로 바뀌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했습니다. GDP의 8%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유통을 유통으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에 고민해서 이 아이디어를 냈고요. 사실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라는 게 해외에서도 도입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강남 1호점이 도입이 됐는데, 이게 실제로 도심지에 땅을 찾기가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물류창고라는 게 일반 사람들이 아파트 앞에 물류창고가 들어와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기존의 마트의 공간이 마트는 유지한 채 고객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주차장 상부나 주차장 지하 공간을 물류창고로 활용하면 이거는 수익률도 좋고 유통으로 살릴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 아닐까라고 생각해봤습니다. 본인들이 비전공자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네. 제가 사실은 이제 자료를 미리 좀 읽어보면서 네. 이 팀에 대한 이 팀은 이런 아이디어를 낸 팀은 어떤 팀일까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물어보려고 메모를 해놨었는데 저희는 부동산 전공은 아니고요, 건축 설계를 전공하는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서 다뤄보자 했고, 다만 공간이 너무 아이디어적으로 가면 비현실적인 꿈 같은 이야기가 될까봐 저희가 최대한 끌어모을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해서 임대료 수준의 자료를 찾아냈고, 저희가 좀 미숙하지만 그 임대 수익표도 직접 그려보면서 수익률의 가정도 한번 계산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받아볼까요? 예, 너무 재밌게 읽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해외에서는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이 아마존하고 쇼핑몰을 그 창고를 바꾸는 거 계속 협의 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건축 설계하셨다고 그래서 그럼 사실은 저렇게 영도 전환하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이제 얼만큼 비용이 들어가는지가 좀 궁금해요. 저희가 약 30억 정도, 간단히 저희가 이제 표를 보시면 약 30억 정도의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간다고 계산을 했고요. 근데 이 30억의 수치는 평당 이제 리모델링의 평당 비용을 가산해서 저희가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30억은
바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약 1년 정도의 대형마트가 임대 그 연차가 남았다는 걸 가정하고 1년 차 정도에 30억을 투자하고 그것을 같이 계산했을 때 임대 수익률 30% 증대라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